얽혀서 백년지 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년지 대계, 교육이 그만큼 나라와 또 이 사회의 발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일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게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그럼요. 돈이 아무리 많고 또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요. 아들 교육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작아지는 법이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학교에 아들을 그냥 다 무턱대고 맡겨야 되나, 아니면 부모로서 잘 이끌어야 되나, 이 우리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막막스러워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상황 정말 전무후무한, 이제껏 없었던, 누구나 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있었던 적이 없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곧 등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 집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함께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마음놀이터 인성연구소 최혜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 학교가 아니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와는 집중도가 뭔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수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네. 컴퓨터 의자가 바퀴가 달린 의자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의자를 바꿔주실 때 정말 사서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뭐 식사 의자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뭐 캔디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정도 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러면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티커가 10개가 되면 아이들한테 원하는 걸 보상, 해주시는 적절한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집중하지 있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초등학교 자녀분들 둔, 특히 저학년 자녀분들 둔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옆에서 같이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은 다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몰라 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는 즉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혹시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네. 그럴 때는 부모님도 내가 모르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리고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를 같이 좀 찾아봄으로써 아이들이 그 호기심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발달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하. 온라인 계약은 했습니다만 지금 등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또 우리 아이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바이오리듬이 깨지진 않을까. 일단은 뭐 늦잠 자기도 하고 또 밤새 게임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아이들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긴 방학과 또 온라인 수업으로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늦게 일어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요즘요. 네.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계약이 다가오고 네, 네. 이제 이러면 그 패턴을 좀 이제 참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강요해서 일찍 일어나야지 뭐 빨리 자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반감을 사기 일수거든요. 그래서 반감을 사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는 아이들이 늦잠을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은 주로 TV를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TV를 보는 게 부모님과 같이 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먼저
휴대폰이나 TV 보는 거 좀 줄여주시고, 예. 네, 좀 줄여주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좀 약간 뛰어놀 수 있게, 밖에 나가 뛰어놀 수 있게,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면 수면 리듬을 조금 완화될 수 있게. 예.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 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부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힘든 감정, 이런 힘든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자녀들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이걸 억누르면서 숨기면서 이성적으로 최대한 행동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정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욱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한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굉장히 상처, 저 입을 뒤집어 쓰고 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아이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상황극 한번 하시죠.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감정적으로 한다면 예. 야, 너는 하루 종일 그렇게 휴대폰만 하냐? 공부를 언제 해? 어? 선생님 목소리가 아, 원래 저 공부 좀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 네. 갑자기 연기 배우세요? 네, 깜짝이야. 네. 아, 그렇게 아, 하면 공부 좀 해라. 좀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멀어지면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는 알았어, 엄마 알았어 이러고 들어가서 공부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알았어 이러고 뭐 쾅 닫고 들어가겠죠. 예,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한다고 네. 하면 기환아, 네, 엄마. 너 휴대폰 좀 많이 하는 것 같네. 오늘 엄마한테 시간을 조금 내줄 수 있을까? 엄마 30분만 이야기할 텐데. 아, 네네, 알겠어요, 엄마. 예.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착한 아들인데요. 네. 보통은 아들들이 엄마 나 지금 게임 중이야 이렇게 아. 얘기하거든요. 뭐 게임 중이야 엄마 나 지금 오늘 시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 엄마 기다려줄게. 아.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 지금 뭐 12시인데 30분 동안 기다려주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는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12시 30분에 아이하고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딱 30분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시간 딱 지켜서. 네, 딱 지켜서. 네, 딱 아하. 지켜서.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이야기할 때 요즘 너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볼 때는 그래. 근데 너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휴대폰 하는 시간을 좀 정하면 좋겠어. 이러고 이제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네, 협상하고 휴대폰 하는 시간 이런 걸 그리고 만약 그걸 어겼을 경우에도 어떠한 뭐 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하면 좋겠죠. 네. 네. 오늘 실제 생활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행복한 부모 밑에 또 행복한 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죠. 오늘 내가 노력하는 부모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아니면 차 한 잔 이렇게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시는 말씀. 우리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쭉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 거 자녀분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겠지만 부모님들도 사실은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처음 학부모가 되는 거고 또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처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녀 교육 때문에 혹시 지치신 부모님들 계시면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마음놀이터 인성연구소 최혜경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